TEER이 V클램프 수술의 원래 명칭이에요. TEER, TEER. 트랜스 카테터. 카테터를 통해서 엣지 투 엣지. 끄트머리랑 끄트머리랑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걸 V클램프라는 상품명인데 이거는 V클램프 수술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트랜스 카테터 엣지 투 엣지 알아?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재수없고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멈추지 않고 이게 이제 1번 장점이에요. 심장은 계속 뛰고 있고 심장의 시계를 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제가 하냐면 이거는 무슨 광고 슬로건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척하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요만한데 이만하게 부풀리거나 하는 거를 극혐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표현을 제가 왜 만들었냐면 원래는 다음 주에 이제 그 아시아 소동물 학회에서 영어로 먼저 얘기했어요. 논스톱 어쩌고 뭐 turn back 뭐 heart clock 막 이렇게 해서 만들다가 진짜 맞는 말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환자 중에 영상 선생님께서 수술 후에 3개월 후에 리책을 하고서 얘는 확실히 심장 시계가 뒤로 돌아가서 지난 2년간 심장약을 먹었지만 그 아이는 심장약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3, 4년 전으로 돌아가긴 했네요. 라고 표현을 한 데에서 제가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자, 볼까요? 하이브리드 심장수술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 대상 페이지이기는 해요. 하이브리드 심장수술. 그럼 엄청 재수없어요. 뭘 한다는 거야? 뭐 좋은 병원에서 비싼 장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서로 다른 거를 접목하는 게 하이브리드죠. 일반 개흉 수술과 그러니까 일반 수술, 가슴을 여는 수술과 그 다음에 카테터를 가지고 하는 인터벤션, 중재 시술을 두 개를 섞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좀 눌러주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제 안경이거든요. 이거죠? 제 안경이고 제 손은 여기에 있고요. 가슴을 열어서 뭔가를 심장 안에다가 찔러 넣었지만 제 시선은 여기예요. 이걸 보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심장을 열지 않고 심장은 계속 뛰고 있고요. 이거 보면서 수술하는 게 하이브리드 수술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수술이 전부 다 심장 수술 방법이에요. 2000판 폐쇄부전이 있을 때 골드 스탠다드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리페어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골드 스탠다드 개심이죠. 개심해서 요즘에는 자기 판막 리페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공 판막 갈아 끼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봉합하던가 그 다음에 판막륜을 줄여주는 성형을 하던가 이것도 판막륜, 판막이 붙어있는 그 원 둘레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이따만 했는데 이렇게 줄여주니까 조금 너덜너덜한 판막으로도 새지 않겠죠. 그냥 그 길 자체를 좀 통로가 엄청 큰 길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걸 판막륜 성형술이라고 하고요. 혹은 끊어진 건삭을 이어서 붙여주는 인공 건삭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멈춰져 있는 심장이에요. 체외순환기를 통해서 몸에다가는 피를 공급을 하고 심장은 멈춰놓고 문제 있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수술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엣지 투 엣지 리페어예요. 2000판에 가운데 부분을 묶어줘가지고 이렇게 큰 구멍 하나를 작은 구멍 2개로 만들어주는 게 엣지 투 엣지 리페어고요. 이거를 원래는 개심해서 했었는데 개심하지 않고 하는 게 트랜스 카테터 방법이에요. 그걸 사람에서는 10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 그게 마이트라 클립 시술이에요. 마이트라 클립 시술은요. 사람의
대퇴정맥에서 들어가요. 정맥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오른쪽 심장으로 가서요. 자, 지금 요 사진을 보면 여기 구멍 뚫려 있죠.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구멍을 뿅 뚫고 카테터가 가서 우산처럼 생긴 클립을 밑으로 내려서 여기 클립이 숨어 있는데요. 잡아서 탁탁 내려와서 클립으로 찝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서 하는 마이트라 클립 시술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너무 잘해요. 실제로 이 마이트라 클립 시술 전 세계적인 성공률 65%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최근 3년간 아산병원, 삼성병원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주 자랑스럽게도 시술 성공률이 97%예요. 코리아 만세죠. 젓가락을 쓰는 민족의 손이 우수하다는 것을 여기서 사실 증명을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기사 뒤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최고령 환자 92세. 이미 개심을 4번 하고 더 이상 개심을 할 수 없어서 그런 환자에게 시술. 그러면 이 시술의 특징은 뭐냐면 고령에 다른 질환이 있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이 10년이 안 되고, 네, 이런 환자들한테 이 클립을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의 맨 마지막에 의사 인터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반에는 70%대였던 성공률이 술자의 기술이 향상되면서 성공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거 고무적인 거죠.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고 이걸 하는 사람이 손기술이 좋아지면 많이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게 되면은 성공률 좋아짐. 이건 아주 이 이야기를 제가 작년 11월에 외과학회에 가서 했었어요. 그러면 V클램프 수술은 사람에서 이거랑 비슷한 건데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걸 따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새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이드 와이어가 들어오고 철사 같은 게 여기 들어왔죠. 여기가 좌심실인 건 알고 계시겠죠. 이제는 여기가 이천판이고 좌심방이고 모나미 볼펜만한 카테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볼펜만한 카테터를 좌심방까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클램프 2개가 나와서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가운데를 찝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돌돌돌 나사를 풀러주면은 얘는 나가고요. 이 위에 새로운 새살이 돋아요. 새살이 붙어요. 그것은 섬유 조직이에요.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럼 이 수술의 제일 큰 장점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심장을 멈추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조직이 덮여서 박소영 원장님이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럼 확보하는 거야? 안 녹는 데를? 그래서 그렇구나. 확보하는 거네. 여기는 콜라겐 조직이 덮여요. 어떻게 아느냐? 사람에서 마이트라 클립 시술을 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다시 그 마이트라 클립을 빼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을 만들었대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저렴한 값으로 뭐 했겠죠, 수술을.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을 봤을 때 그 부분이 한 달, 3개월. 왜냐면 이제 한 달 있다가 돌아가신 분, 3개월 있다 돌아가신 분, 1년 있다 돌아가신 분, 1년 이상 생존하신 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거를 다 보니 조직검사 결과를 보니까 1년이 지나니까 다들 콜라겐 매트릭스라고 하는 조직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건 너무너무 짱짱한 조직이고요. 그 전에도 한 달 차 이상만 되면은 굉장히 튼튼한 섬유 조직이 덮여 있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여기도. 그래서 이 수술은 2000판을 꼭 4000판처럼 만드는 수술인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보호자님들께서 이해는 쉬우시지만 큰 구멍 하나를 작은 구멍 2개로 만드는 수술인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건 이제 부검 사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클립이 보이지도 않죠.
엄청 튼튼한 조직으로 덮인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굉장한 장점이군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화면에서 보이는 장면들이에요. 지금 가이드와이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카테터가 들어가 있고, 이걸 따라서 카테터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이 수술은요, 장점이자 단점은 모두가 다 이 수술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보호자님들도 제가 딱 한 번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린 것만으로도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실 것 같잖아요. 지금 여기서 클램프가 하나 펼쳐졌죠. 얘가 지금 1번 클램프가 펼쳐졌어요. 판막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클램프를 펼치고요. 여기서 이제 클램프가 하나는 판막 밑으로 하나는 판막 위에 있죠. 이 상황에서 잘 잡으면 돼요. 3D로 원래 플랜한 거랑 각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제 꽉 닫았죠. 꽉 닫았고 원래는 저만큼 세던 게 닫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세진 않아요. 아직도 세는데요. 아직도 셀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역류를 없애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역류가 100만큼 있다가 역류를 0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수술을 하면 그 환자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숫자에 집착하면. 얘를 우리의 목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안전하게 이 아이를 깨워야 되겠죠. 안전하게 얘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이 수술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100만큼 세던 걸 20 이하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아이들은 그 변화를 견디지를 못해요. 심장이라는 놈은 역류에 맞춰서 지금 몸이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심방도 커지고 자심도 커지고 이 리모델링한 집에서 다시 엄청 많은 변화를 만들어버리면 거기서 다시 역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건 리버스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리버스 리모델링이 되면 누구는 잘 버틸 수 있지만 누구는 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제일 위험한 건 누구냐? 호흡기가 무너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호흡기가 무너져 있는 애들은 리버스 리모델링이 돼서 심장이 급격하게 오른쪽 심장이 지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호흡기가 이걸 받아주지 못하면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럼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 수술 자체가 세계적으로 시행이 되기 전에 아주 수많은 실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이 환자들에게 쓰이기 전에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100 중에 25 이하로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나와 있어요. 논문에는. 그런데 그거를 욕심냈더니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웠죠. 그래서 약간의 역류가 남아 있어도 괜찮다와 두 번째는 이 위에 새로운 조직이 덮이는 데는 또 시간이 걸려요. 한 달에서 3개월이 지나면은 수술 직후의 역류량보다 더 적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엄청 많이 줄일 필요가 없어요. 저기에 이제 덮이고 나면 어차피 좁아질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잡고 나면 이제 얘 혼자 움직이죠. 들어갔던 카테터가 바깥으로 빠져나왔어요.